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의 일입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거리며 내려앉는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이라는 처녀가 시집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분이는 참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그 입에서는 끊임없이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마치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정겨우면서도 때로는 폭포처럼 시원하게 터져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 공기가 참 맑네요. 저기 보세요. 참새들이 처마 끝에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마치 제 앞날을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꽃길만 남았단다. 잘 살렴하고 말이에요. 분이는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리고 어젯밤에 꾼 꿈말이에요. 하얀 나비가 꽃밭을 날아다니는 꿈을 꿨는데 그 나비가 하도 예뻐서 계속 따라가고 싶었답니다. 어머니, 혹시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많은 말들이 때로는 귀를 아프게 할 정도였거든요. 저 아이가 시집을 가면 신랑이 귀 아파서 어찌 견디려나. 말이 저리 많으니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귀에서 피가 나겠소. 말도 좀 참아가며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수군거림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밝게 웃으며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오늘 시집 가는 날이에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요. 혹시 아주머니도 처음 시집 갈 때 이런 기분이셨나요? 그 와중에도 분이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봄날의 꾀꼬리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드디어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분이는 빨간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작은 꽃 비녀를 꽂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가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없어도 심심하지 않으실까요? 저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할 것 같은데. 분이의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이야, 내 마음씨만큼은 어디 가서도 변하지 말거라. 이윽고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눈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가마 안에서도 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모님,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아, 저기 보세요. 까치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네요. 까치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가마가 도착한 곳은 재우의 집이었습니다. 재우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과묵한 남자였어요. 말이 적고 진중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재우와 말 많은 분이가 만나게 된 것이죠. 첫날 밤 재우는 분이를 마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재우를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제가 말이 많아서 불편하신가요? 저도 조용히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조용히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새가 노래를 못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재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분이는 더욱 많은 말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아, 그리고 제가 요리도 잘해요. 내일 아침에는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달콤한 것? 짠 것? 아니면 매운 것? 이렇게 해서 분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말 많은 여인과 과묵한 남자의 만남, 그 첫 번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봄이 되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시집 온 지 2달이 지나면서 점점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안 식구들이 분이의 끊임없는 말소리에 익숙해져 갔다고 해야겠죠. 어머님, 오늘 장에 나가실 거죠? 그럼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아, 그리고 오늘은 물을 좀 사야겠어요. 어제 만든 무국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서방님도 2그릇이나 드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며느리의 말이 많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소리가 없으면 집이 적막해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아가, 그래. 함께 가자꾸나. 장터에 도착한 분이는 더욱 신이 났어요. 온갖 물건들과 사람들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저 무 보세요. 정말 싱싱해 보여요. 아저씨, 이 무 얼마예요? 한 개에 2푼이요. 아이고, 너무 비싸네요. 한 개에 1푼 반이면 어때요? 저희 집에서 무를 정말 많이 사거든요. 단골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날 옆 가게 아주머니가 분이를 오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며느리 말이 너무 많아 저렇게 떠드는 거 좋아하는 거 보면 시어머니 뒤에서 뒷말도 분명할 거야. 흉보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지럽겠어? 사실 분이는 시어머니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분이를 불러 앉혔어요. 아가, 앞으로는 말을 조금 조심해서 하거라. 말이 너무 많고 입이 가벼워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법이란다. 그 후로 분이는 더욱 따뜻하고 세심한 말들로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 적응해 갔지요. 남편 재우도 이젠 분이 없는 정막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고, 시부모님은 분이가 외출을 하기라도 하면 언제 오나 오매불망 기다렸죠. 모두들 분이의 말에 꽉 찬 하루를 보냈고, 그녀도 그런 가족들의 사랑에 더욱 아름다운 말들로 가족들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런 분이에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서방님, 어머님, 저희에게 아가가 생겼어요. 분이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고 그녀의 말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매일 예쁜 이야기를 들려줄게. 태어나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 거야. 겨울이 다가오면서 분이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눈이 내리던 어느 추운 밤, 분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뱃속 아가가 나오려고 해요. 마을의 산파 할머니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밤새 분이 곁을 지켰어요. 아가, 힘내거라.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된다. 산파 할머니의 격려에 분이는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낳으려 애썼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오겠죠? 진통이 심해질수록 분이는 더 많은 말을 했어요. 마치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새벽녘,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서방님, 우리 딸이에요. 정말 예쁘죠? 목소리도 얼마나 또렷한지. 우리 딸도 저처럼 말을 잘할 것 같아요. 분이는 기쁨에 넘쳐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어떻게 된 거지? 산파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분이 아래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상해. 아이가 나왔는데 왜 피가 안 멈추지? 산파 할머니는 당황하며 이것저것 해보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어요. 분이야, 괜찮냐?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런데 좀 어지러워요. 재우는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부인, 괜찮을 거야.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분이는 재우를 바라보며 웃으려 했어요.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말할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우리 딸, 이름을 초아라고 지어요. 풀처럼 푸르고 건강하게. 분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초아야, 엄마는 너를 많이. 그때 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부인. 재우가 분이를 흔들었지만 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방님, 초아를 잘. 분이는 끝까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던 분이가 마지막 말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부인, 부인. 재우의 절규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던 사랑하는 아내가 영원히 말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삼파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온 집안이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분이의 부모님도 절망 속에 빠졌죠. 그 해맑던 딸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분이가 남기고 간 것은 갓난아기 초아와 다하지 못한 말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기억들 뿐이었어요. 분이가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온 집안이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분이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를 확인했어요. 혹시 분이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정말 없구나. 재우는 매일 아침 이런 중얼거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있곤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예전에는 분이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방님, 오늘 된장찌개 간이 어때요? 어머님, 밥이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도 많이 드세요. 이제는 밥그릇을 들고 있어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와 수저 소리만 덜컹덜컹 들릴 뿐이었어요. 재우는 밥을 먹다가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이 조용함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소. 시어머니는 분이의 방을 그대로 두었어요. 분이가 손수 만든 아이 베넷 저고리, 바느질하다 말고 놓아둔 바늘과 실, 그리고 그녀가 즐겨 입던 치마 저고리까지. 그 애가 돌아올지도 모르잖니.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며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가끔 분이의 옷을 만져보며 혼자 흐느꼈어요. 분이야, 너무 일찍 갔구나. 어머니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시아버지는 마당을 쓸다가 자꾸 손을 멈췄어요. 이 빗자루 소리가 분이 같구먼. 바스락바스락 나뭇잎 쓸어 담는 소리가 분이의 웃음소리 같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미쳤나. 소리가 들릴 리 없는데. 재우는 밤마다 분이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서방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서방님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산책할까요? 재우는 허공을 향해 대답했습니다. 부인,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소. 부인, 잠들기 전에는 오직 당신 생각뿐이요. 부인, 당신 없이 걷는 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의미가 없소.
한편 갓난아기 초아는 계속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의 젖이 그리운 것 같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니? 시어머니가 초아를 안고 중얼거렸어요. 내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그러자 초아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재우는 초아를 안고 있으면서도 자꾸 분이가 보고 싶어졌어요. 부인,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데 보고 싶지 않소? 초아가 엄마를 찾고 있소. 돌아와 주면 안 되겠소?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어요. 분이가 곁에서 제잘거렸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서방님 코 고는 소리가 오늘은 좀 작네요. 서방님, 꿈에서 뵐게요. 재우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부인, 내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오. 목소리라도 들려주시오. 아침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밥 드십시오. 네. 더 드릴까요? 아니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분이가 있을 때는 밥상에서도 이야기꽃이 피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재우는 밭일을 하다가도 자꾸 집을 돌아보곤 했어요. 혹시 분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당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가 담가놓은 된장독을 보며 울었어요. 이 된장이 다 떨어지면 분이 손맛을 영영 못 보는구나. 시아버지는 분이가 심어놓은 채소밭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분이가 심은 무가 이렇게 잘 자랐는데 보여주고 싶구나. 온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말이 많아서 때로는 귀찮다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분이가 돌아온다면 아무리 말이 많아도 좋겠다. 재우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별들은 반짝일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분이 없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초아가 돌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돌잔치를 차렸어요. 하지만 분이가 없는 자리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우리 초아가 벌써 돌이구나. 시어머니가 초아를 안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초아가 갑자기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순간 온 가족이 숨을 멈췄어요. 다른 아이들은 돌이 되어도 겨우 엄마 아빠 정도만 말하는데 곧이어 초아는 문장을 만들어 말하려고 했거든요. 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우리 딸이 당신을 찾고 있소. 그날부터 초아는 놀라운 속도로 말을 배워나갔어요. 돌이 지나자마자 할머니 어디 가요? 아버지 뭐해요? 같은 완전한 문장을 구사했습니다. 초아가 2살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갑자기 빈 공간을 향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죽 끓여줬어요. 네. 엄마도 먹고 싶어요? 그럼 초아가 엄마 목도 남겨둘게요. 재우는 이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엄마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초아가 3살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집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초아가 혼자 그 집으로 걸어가더니 문 앞에서 말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무서워요. 싸우던 부부가 초아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초아야. 미안하다. 서로 사이좋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조용조용 말해요. 3살배기 아이의 순수한 말에 부부는
부끄러워하며 화를 그쳤어요. 초아가 4살이 되던 해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길을 잃은 다른 동네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초아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울어? 집을 못 찾겠어? 흥.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초아가 도와줄게. 내 이름이 뭐야? 석이야. 석이야, 내 집 근처에 뭐가 있어? 큰 나무? 아니면 우물? 초아는 어른처럼 차근차근 물어보며 아이의 집을 찾아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내 살배기가 이렇게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초아가 5살이 되자 그 언어 능력은 더욱 놀라워졌어요. 어느 날 마을 훈장님이 재우를 찾아왔습니다. 재우 형님, 초아를 한번 보고 싶소. 무슨 일이십니까? 소문을 들으니 그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훈장님이 초아를 불러 간단한 시를 가르쳐 주었어요. 춘면 불가효, 봄잠을 자고 나니 새벽인 줄 몰랐네. 초아는 한 번만 들고도 완벽하게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뜻까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훈장님, 이 시는 봄에 잠을 푹 자서 아침인 줄 몰랐다는 뜻이죠? 훈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너는 어떻게 그걸 아니?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날 훈장님은 재우에게 말했어요. 형님, 초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요. 저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재우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부인, 우리 딸이 당신처럼 특별하게 자라고 있소. 초아를 볼 때마다 분이가 더욱 그리워졌지만 동시에 분이가 남겨준 재능이 딸을 통해 꽃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아가 재우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신기하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재우는 초아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초아야, 너는 엄마를 닮았단다. 엄마도 말을 참 잘했거든. 그럼 엄마처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아주 좋은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초아는 어머니의 유품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 초아가 엄마처럼 되고 있어요. 초아도 말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촛불이 따뜻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초아가 7살이 되던 해, 드디어 학당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재우는 고민이 많았어요. 여자아이가 학당에 가는 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을 훈장님이 직접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재우 형님, 초아는 꼭 글을 배워야 합니다. 저런 재능을 묻어두면 안 되어요. 하지만 여자아이가 학당에. 요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는 남녀를 가리지 말고 가르쳐야 해요. 결국 초아는 학당에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아이들이 초아를 신기해했지만 곧 초아의 실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훈장님이 천자문을 가르쳤어요. 다른 아이들은 한 글자씩 따라 읽기도 버거워했는데 초아는 한 번에 4글자를 완벽하게 읽었어요. 초아야, 이 뜻을 아니? 네, 하늘은 검은색이고 땅은 노란색이라는 뜻이에요. 훈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구절을 가르쳤습니다. 우주는 정말 넓고 큰 곳이라는 뜻이죠? 훈장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7살 아이가 한문의 뜻을 이렇게 빨리 이해한다니.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아가 시를 지어온 것이었어요. 봄꽃이 피어나니 나비가 날아다니네. 엄마 생각 나는 날 하늘을 바라보네. 비록 어린아이가 지은 시였지만 운율도 맞고 감정도 잘 담겨 있었어요. 초아야, 너 혼자 지었니? 네, 어젯밤에 엄마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훈장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초아가 9살이 되자 학당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다른 동네 훈장님들까지 초아를 보러 올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초아구나. 정말 신동이라는 말이 맞네. 어느 날 큰 고을의 원님이 초아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신동이라는 아이를 보고 싶소. 원님이 초아에게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이 글귀의 뜻을 말해보거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원님은 감탄했어요. 그럼 이 글귀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해보거라. 저는 말을 배우는 것이 제일 재미있어요. 새로운 말을 알게 되면 기뻐요. 그리고 그 말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 기뻐요.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 훌륭하구나. 이 아이는 단순히 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안다. 그 후로 초아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초아가 나서서 해결하려 했어요. 어른들 사이의 갈등도 초아의 말 한마디면 쉽게 풀렸습니다. 아저씨들, 서로 화내지 마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면 해결될 거예요. 초아 말이 맞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초아가 11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전원을 뽑는다는 방이 붙은 것이었어요. 전원이 뭐예요? 초아가 물었습니다. 궁중에서 임금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다. 훈장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여자도 뽑는다고 하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초아를 바라봤어요. 초아가 해야 할 일이야. 저런 재능을 가진 아이가 또 어디 있겠어. 하지만 초아는 아직 어렸어요. 재우는 딸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아야, 내가 더 크면 그때 생각해보자. 네, 아버지. 저도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날 밤 초아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늘을 보고 말했어요. 엄마, 초아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초아가 15살이 되던 해봄 다시 한번 궁중에서 전원을 뽑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나이 제한이 완화되어 15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초아야, 이번엔 정말 내가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훈장님이 초아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양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해요. 재우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엄마처럼 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초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재우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초아를 응원했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거라. 초아야, 내 실력이면 분명 될 거야. 드디어 초아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꼭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 엄마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한양에 도착한 초아는 경복궁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전원 선발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여인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초아보다 나이가 많았고 한양 출신도 많았습니다. 저 어린애가 뭐 하러 왔을까? 시골에서 온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초아는 개의치 않았어요. 첫 번째 시험은 글 읽기였습니다. 어려운 한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했어요.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친민재 지어지선. 초아는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심사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 시험은 발음과 목소리였습니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정중한 말투로 공지사항을 전해야 했어요. 정삼품 이하 대신들께서는 동쪽 행각에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초아의 목소리는 맑고 우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엄이 느껴졌어요. 세 번째 시험은 임기응변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것이었죠. 지금 궁중 연회에서 귀한 손님의 옷에 술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응시자들은 당황했지만 초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먼저 정중히 사과를 드린 후 즉시 깨끗한 옷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자유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대부분 궁중에서 일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같은 형식적인 말을 했어요. 하지만 초아는 달랐습니다. 저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관들이 관심 있게 초아를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말로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찾아주고 싸우는 어른들을 화해시키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초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궁중의 전원이 된다면 단순히 명령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는 따뜻한 배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답변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초아, 조선 최초의 어린 여성 전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초아는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초아가 궁중의 전원이 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초아는 금세 적응해 나갔어요. 매일 아침 궁중의 여러 행사에서 초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께서 신하들을 접견하시니 정삼품 이하 대신들께서는 근정전 동쪽 행각에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라상은 평상시보다 1시간 늦게 준비됩니다. 내일 대비마마께서 불공을 들이시니 모든 궁인들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시기 바랍니다. 초아의 목소리는 궁중 곳곳에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리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 전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명령도 명령 같지 않고 부탁 같아. 참 듣기 좋은 목소리야. 궁중 사람들 사이에서 초아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께서 직접 초아를 불러보셨어요. 내가 새로 온 전원이구나. 소문을 들으니 목소리가 매우 아름답구나. 전하, 황송합니다. 초아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오늘 저녁 연회 공지를 해보거라. 초아는 깊이 숨을 들이신 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해시에 연회가 열리오니 모든 대신들께서는 조복을 갖춰 입고 근정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참 좋구나. 단순히 명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중한 초대처럼 들린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주거라. 네, 전하.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로 초아는 궁중에서 종달새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궁중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들이 방문하여 국가 간 예를 갖추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초아는 그 자리에서도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나라에서 오신 사신님들을 정중히 모시어 오늘 오시에 영접례를 거행합니다. 명나라 사신들도 초아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탄했어요.
조선의 궁중은 여인의 목소리로도 공식 발표를 하는구나. 참으로 신기하다. 하지만 그날 밤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아가 순서를 잘못 안내했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었어요. 초아가 순서를 바꿔서 혼란이 생겼다.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실수였지만 책임이 초아에게 돌아왔어요. 상궁이 초아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어린 것이 조심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초아는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초아는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다음 날 초아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초아야, 미안했다. 내가 아니었구나. 상궁이 사과했지만 초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더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초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의젓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초아는 더욱 존경받는 전원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초아를 말로 감동을 전하는 아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아는 매일 밤 어머니 분이의 일기를 읽었어요. 많이 말하되 꼭 사랑으로 말하자. 이 말이 초아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말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초아는 정말로 어머니의 뒤를 이어 말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아가 궁중에서 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초아는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전원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초아의 소문을 듣고 궁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초아는 고향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아버지 재우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초아는 재우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재우도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초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이 집에 남아 있었어요. 재우는 분이가 떠난 후 끝내 다시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이만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아왔어요. 대신 마을의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거두어 집 한켠을 내주며 돌봐주었습니다. 글도 가르쳐주고 밥도 해주고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거든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배울 거예요? 집 마당에는 재우가 돌보는 5명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재우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초아 누나예요. 궁중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아이들은 초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초아가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했거든요. 선물도 가져다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무엇보다 따뜻한 말로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막내 철이는 어떻게 지냈어? 누나, 저 글자 많이 배웠어요. 정말? 그럼 누나한테 읽어 보여줄래? 초아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기울였어요. 마치 어머니 분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재우, 초아, 그리고 5명의 아이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이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세요? 초아가 물었습니다. 글쎄, 처음엔 어려웠지.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그리고 재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거든. 내 엄마분이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가장 어린 아이가 재우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초아 누나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재우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초아 엄마는 분이라는 분이셨단다. 조잘조잘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천사였어. 재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자랑이 섞여 있었어요. 분이는 말이 정말 많았어. 하지만 그 말들로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지. 초아도 엄마를 닮아서 그런 사람이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우와, 그럼 초아 누나도 말을 많이 해요? 그럼. 하지만 초아의 말은 모두 따뜻한 말들이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해주는 말들이지. 그날 밤 초아는 어머니의 방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있어요. 궁중에서도 전국에서도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러 와요. 촛불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사랑으로 말하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엄마 생각을 하면 힘이 나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세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초아는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많이 말하되 꼭 사랑으로 말하자. 이 한 줄이 초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초아의 귀향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초아야, 한 말씀 해주거라. 마을 사람들이 청했어요. 초아는 일어나서 정중히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 안녕하세요.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말이 많다고 혼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말이 많다는 것은 표현이 많다는 뜻이고, 표현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크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초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항상 사랑으로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날 밤 초아는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저 별들 중에 엄마도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있을 거야. 저기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 내 엄마일 거다. 초아는 그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의 딸이에요. 말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어요. 별이 더욱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초아의 집은 웃음소리와 대화, 노랫소리로 가득했어요. 재우가 돌보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재우의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초아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정말 행복한 집이 되었습니다. 말이 많아도 귀찮은 법입니다. 그러나 말을 아끼다 마음까지 사라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초아는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의 거리는 결국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이가 남긴 사랑의 말들이 딸 초아를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우가 돌보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소리는 곧 사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말입니다. 그렇게 말 많던 분이가 남긴 가장 소중한 것은 따뜻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딸 초아와 재우가 돌보는 아이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져 나갔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 과연 나쁜 일일까요? 분이는 말이 많다고 타박받았지만 그 말들로 온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딸 초아 역시 어머니의 뒤를 이어 말로 세상을 밝게 만들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의 거리는 결국 말로 이어집니다. 말을 아끼다 보면 마음까지 멀어지는 법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담아 말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족에게, 이웃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혹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소리는 곧 사랑이 됩니다.